네, 안녕하세요. 자, 1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로는 우리 교재에 대한 강의로는 이 시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따라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조금 어려운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질문이 일단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때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검정의 결론으로 301쪽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가설 검정에서 결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리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P값하고 유의 수준 알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값이 알파 이하면 우리가 이제 미리 정해놓는 거, 알파는 미리 정해놓는 거고 P값은 검정 통계량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probability, 뒤에는 어떤 우리가 미리 정하는 수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값이 알파 이하면 그러면 우리가 유의수준 알파에서 H0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우리가 그게 정말 관심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대립가설을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말은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건데 채택하는 건데 대립가설이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 달성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말하자면 쾌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귀무가설 기억 못하면 이제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뭐라냐면 귀무가설 기각해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데 이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는 이 대립가설 이게 유의 수준 알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결과가 이제 그런 표현, 유의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statistically significan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걸 보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얘기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다. 이것은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유의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문 쓸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P값이 알파 이하가 아니고 알파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유의 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표현이 되게 어렵죠? 앞에서 이제 알파 이하면 P값이 알파 이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다시 말해서 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거를 하냐 못하냐 이렇게. 그래서 만약 알파보다 크면 H0를 기각하지 못한다. 기각할 수 없다. 나는 기각하고 싶은데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수준 알파에서.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H0를 기각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 검증의 단계를 한번 보죠. 앞에서 이미 했는데 첫 번째는 가설 세우고요. H0, H1 항상 두 개 H0, H1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미리 정하죠. 유의 수준 알파를.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 X반대, X발을 표준화해서 G값을 계산을 한다.
gx 바 값이죠. 그 다음에 이 계산된 g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p값을 구한다. p값을 구하는 거죠. 이게 g값이 있어야지 gx 바값.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gx 바 이렇게 썼죠. 그죠? 이런 g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g값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데 그게 바로 p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값 구했으면 p값과 유의수준 알파를 비교를 해가지고 p값이 알파 이하이면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파보다 크면. 그 다음에 이제 H제로를 기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이제 우리 문맥상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결과를 해석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를 5단계로 해가지고 가설 검증의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302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3번. 을 갖고 한번 해보죠. 환경보호단체에서 어느 강하구의 암모니아 질소 농도를 연구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농도는 2.3mg per 리터를 유지하여 왔는데 최근 골프장과 택지 개발에 따른 잔디 비료에 의하여 농도가 변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변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암모니아 질소 농도의 변화는 강 근처의 동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X를 암모니아 질소 농도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이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책에는 요 용어가 안 썼는데 이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그간의 연구로 시그마는 0.30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8곳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8N은 8이고요. 자, 요 데이터의 평균 값은 2.51이네요. 자, 우리가 2.3mg per 리터라고 그랬는데 요 데이터의 평균은 2.51이에요. 뭐 그렇게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고 좀 뭐 약간 비슷한 것도 같고요. 자, 유의 수준 1%에서 유의 수준을 굉장히 작게 잡았네요. 여기는 농도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1종 오류를 좀 조금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제 변하지 않았는데 변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확률을 갖다가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분명히 어떤 확신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 변했다고 안 하려고 할 때 그때 1%짜리를 쓰는 거죠. 근데 보통은 5% 써요. 자, 규모가설, 대립가설 유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규모가설은 기존 사실 2.3이고요. 대립가설은 그게 그 이제 뭐죠? 농도가 2.3하고 달라진 거 아니냐? 달라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작아도 문제가 되고 커도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뮤가 2.3이 아니다. 이게 대립가설이고 유의 수준은 1%로 잡은 거고요. 이게 미리 이제 잡아놓는 거죠. 자, 이 검정은 어느 쪽 꼬리 검정인가? 양쪽 꼬리 검정이다. 왜냐하면 대립가설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양쪽인지 작은지 큰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변했는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농도가 그냥 변했는지 그 말은 예전하고 달라졌는지 그 말이니까 다르다 혹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가 전부 다 양쪽 꼴이에요. 자, 사용하는 표지 분포는 무엇인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본 크기가 8인데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규모가설이 참일 때는 뮤가 2.3이 되는 거고 여기 규모가설 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0.3에다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그래서 시그마가 0.3이라고 돼 있죠. 여기 0.3. 그래서 0.3에다가 루트 8로 나누는 것이 우리 x바의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표준화해서 이렇게 2.3 빼고 요게 표준 편차로 나누면 요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하시오. g 값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98이에요. 자, 그러면 P값은 어떻게 되냐? P값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쪽 꼬리 검정, 이렇게 양쪽 꼬리 검정은 P값이 양쪽으로 다 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값이 나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또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써야 돼요. 마이너스 써도 마이너스하고 그거를 부호를 바꾼 플러스 값 양쪽을 다 쓰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프를 못 그렸네요. 0, 1, 2, 3, 1, 2, 3 그래가지고 여기 1.98 여기죠. 여기가 1.98 보다 더 극단적인 쪽, 또 마이너스 1.98보다 또 더, 여기는 대칭이 아니네. 그죠? 대칭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요. 자, 이 양쪽에 이게 합한 것이 P밸류죠. 그래서 이제 P값은 두 배 이렇게 큰 확률, 오른쪽의 확률을 2배를 시키는 거죠. 한 배를 하면 안 돼요. 2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양쪽 꼬리는. 그래서 1.98 이상의 확률은 전체 1에서 1.98 이하의 확률을 빼갖고 계산하는 거 우리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02399 이걸 2배를 하니까 0.0478 그래서 5%보다 작아서 어느 정도 작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의 수준을 여기서 굉장히 작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계적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5%로 잡느냐, 1%로 잡느냐, 10%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 검정에서 이게 답이 딱 하나가 아니다. 딱히 하나가 아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학하고 통계학이 굉장히 다른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알파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알파를 0.01로 놨거든요. 1%. 근데 이게 1%보다 작냐? P값을 유의 수준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048을 0.0이라고 비교하면 이게 이제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 크기 때문에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의 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 해석하면 유의 수준 1%에서 우리가 기존 농도에서 농도가 변했다고 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유의 수준 1%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좋겠네요. 유의 수준 1%에서. 그러니까 유의 수준 1%에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정확한 얘기가 되네요. 자, 유의 수준 알파의 해석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신뢰 수준 0.95, 95% 이제 그 얘기 했는데 그 같은 맥락이에요. 유의 수준 5% 그런 해석. 그건 어떻게 되냐? 유의 수준 5%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이거는 제1종 오류 얘기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검정에서 우리가 실은 이걸 원해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만약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 것들 중에서 5%는 다시 말해서 20번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한 거죠. 실제로 대립가설이 맞아서 귀무가설을 기각한 게 아니라 귀무가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20번에 한 번 꼴 이런 거죠. 그래서 5%는 엉터리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의미다. 신뢰 수준에서 95%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뿌지만이 구했다면 그 중에 95%는 옳은 신뢰 구간, 다시 말해서 참값이 그 구간 사이에 있는 거고요.
5%는 그 구간 사이에 참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95%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가 거기도 엉터리였죠. 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 수준하고 신뢰 수준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신뢰 수준은 추정할 때 얘기하는 거고 유의 수준은 검정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검정해서 신뢰 수준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신뢰 구간, 구간 추정해서 유의 수준을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란을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정에서는 유의 수준, 추정에서는 신뢰 수준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로 들어가서 2절에는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앞에 부분에 모평균 뮤에 대한 검정 파트 1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 뮤에 대한 검정 방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거냐면 모집된 x가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x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표본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의 모평균에 대한 얘기니까 이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설 검정의 절차를 보면 모수 뮤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을 정한다.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한다. 그 다음에 계산된 G값에 대해서 P값을 구하고요. 그다음 P값과 유의 수준 알파를 비교해서 P값이 알파 이하이면 H절로 기각한다. 결과를 해석한다. 자, 앞에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예제 3번. 예제 3번을 한번 같이 풀고 아마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자,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 뮤에 대한 검정으로 X를 4주 동안 관측된 태양 흑점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다음은 4주 주기로 관측한 40개의 자료다. N가 크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표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로 정규분포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요. 이 주기 동안에 태양 흑점 활동의 선행 연구로부터 시그마는 35이다. 수천 년 동안 4주당 태양 흑점 수의 평균은 약 뮤= 41이었다. 흑점 수가 이 수준 이상이면 점차적인 기후변화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태양 흑점이 41보다 많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지에 대한 게 관심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 5% 사용하고요. 그래서 대립가설은 41보다 큰지, 그 다음에 기존에 아니면 이제 뭐 기후 변화가 별로 없는 옛날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분포를 사용하나? 여기는 우리가 이제 모평균에 대한 거니까 x바의 분포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모집단의 분포는 어떤 분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N우가 40 정도로 크니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규모가설이 참일 때는 평균이 여기가 41이 되고요. 규모가설 상황.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그래서 35 나누기 루트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한 거.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 x바가 요거 계산한 거, 요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x바가 47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7, 41보다 훨씬 크네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표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차 범위 추정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 G값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X바 값에다가 47을 집어넣으니까 요 계산하면 1.08 G값으로 봐도 이렇게 크질 않죠. 극단적으로 안 가네요. 자, P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대립가설이 크다 쪽이니까 이렇게 큰 쪽이니까 더 극단 쪽. 그러니까 큰 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꼬리 검정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그래프가 갈수록 별로 안 이쁘네요.
그래서 1.08은 여기 1이 조금 넘는 거죠. 여기 1.08. 그래서 요 영역이니까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커요. 이게 P값. 그래서 이제 P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 꼬리 검정이니까 오른쪽으로 생겨서 요 확률 구하면 전체 1에서 1.08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0.1401. 그러니까 값이 작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0.01, 0.05, 0.1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유의 수준 얼마 쓰기로 했어요? 5% 쓰기로 했잖아요. 5%보다 크죠? 자, P값을 유의 수준 0.05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시오. 자, 이 0.1401은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결과 해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꼭 내가 문제를 내니까 꼭 하셔야 돼요. 자, 유의 수준 5%에서 평균 대항 흑점수가 41보다 많다고 하기에는 여기 대립가설을 요거 받아들이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태양흑 점수가 41보다 많다고 하기에는 많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에서 어렵긴 하겠지만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봐서 여기에 익숙하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추정에서도 해석하고 가설 검정에서도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시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